자, 우리 앞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었지. 그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이 있고, 이때 우리가 습식은, 우리가 밸브를 기준으로, 그죠? 이름을 뭐라고 한댔습니까? 알람 체크 밸브 또는 알람 밸브 또는 습식 유수 금지 장치. 해가지고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도 가압수고 2차 측도 가압수로 되어 있다. 즉 헤드까지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게 습식이고, 그럼 2차 건식은 1차 측은 가압수고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준비작동식은 1차 측은 가압수고 2차 측은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고,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가 일제살수식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식은 드라이 밸브라 하고, 또는 건식 유수 금지 장치라 하고, 그다음에 준비작동식을 프랙션 밸브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금지 장치를 한다. 그리고 일제살수식은 유수금지 장치란 말을 안 씁니다. 일제 개방 밸브 또는 경보 델류지 밸브를 합니다. 경보 델류지 밸브. 그리고 부합식은 1차 측은 가압수, 정압으로 되어 있고 2차 측은 소화수가 부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프랙션 밸브를 사용한다. 준비작동식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첫 시간에 스프링클러에서는 여러 종류의 계산 문제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스프링클러는 거의 한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와요, 이게. 그럼 우리가 스프링클러에서 주로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수원의 양 관련돼서 있죠. 수원 관련돼가지고 뭐 토출량 구하고, 그죠? 전량전 구하고, 수원 구하고, 동력 구하는 것까지.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헤드 개수 산출하는 거. 2회차에 출제됐던 헤드 개수 산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정방향, 장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필기 때는 정방향만 했지만 실기 때는 이제 장방향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리 계산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제 폐쇄형하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폐쇄형 헤드하고 개방형. 두 개 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스프링클러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파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부속품 산출이에요. 요게 이제 메인 핵심이다. 계산 문제에서. 나머지는 이제 점수가 다 작아요. 근데 이놈들이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고,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 그죠? 자, 수원의 양. 이거는 이제 복수 개념이죠. 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 시간에 하나 빼먹고 간 게 있는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수원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수원이라고 하면 저수조가 있고 옥상 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갖고 뭐 이게 소화전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수원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 우리가 저수조 양만 구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이상을 저장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그려져 나왔을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그림이 없을 경우에요. 자, 그림이 없어. 자.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옥상 수원 그림이 없어. 옥상 수원에 대한 그림이 없을 경우에 첫 번째,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때는 저수조 양만 구하면 되잖아요. 저수량만 구하면 돼. 아무 논란이 없죠. 맞죠? 그럼 두 번째 봐보세요.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문제에서는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는데 1번 이렇게 나와요.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2번 옥상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 수원의 양이라는 의미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저수량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시험에 낼 때 정확하게 내려면 지하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저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수원의 양이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옥상 수원을 그림이 있을 경우에 더해줘야 되는지 빼줘야 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무 논란거리가 없어요. 자, 근데 기존에는 전부 다 수원의 양 구하라고 했을 때 저수량 구하는 것만 답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논란이 생기니까 아마 이게 앞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림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옥상 수원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처럼 1번 수원의 양, 2번 옥상 수원의 양 이렇게 나오면 좋지. 딱 구분돼서 나오면. 근데 그림이 있는데도 1번에 수원의 양만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수원의 양만. 그리고 이번에는 옥상 수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면 아무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봐보세요. 이렇게 푸세요. 자, 계산 과정이 있죠. 계산 과정에 일단 저수량만 구해. 일단 저수량만 구해. 자, 그럼 한번 구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소화전이 1개고 1개일 때,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 과정 제가 직접 풀이해 드립니다. 계산 과정에 이렇게 푸는 기라. 자, 수원의 양은 자, 101개니까 130L per 분이지.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130 곱하기 층수가 이제 29층 이하다 이 말이지. 그럼 20분 곱하기 1개를 곱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계산했어. 원래는 이게 정답이 답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이렇게 푸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푸세요. 옥상 수원이 그려져 있으므로 옥상 수원의 양은, 자, 이러면 얼마 나와요? 2.6 곱하기 3분의 1. 0.86 0.86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가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답에다가 2.6, 이제 여기에 답이에요. 답란에 가로 해가지고 합할 경우 플러스 0.866은 얼마 돼요? 정확하게 우리 한번 써보자고.
이것도 이러면 되겠네. 0.866 하지 말고 요렇게 해갖고 0.87. 예? 두 자리로 만들어 갖고, 예? 그러면 0.87. 3.47. 이렇게 딱 해주면 아무 논란거리가 없다고. 아시겠지? 예. 이게 다 적어주세요. 예? 여러분, 아무 논란거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우리 수원은 80에 우리가 일단 폐쇄액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80에 그죠? 80에 어떻게 돼? 29층 이하는 20분, 30층 이상 30층에서 49층까지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그리고 기준계수는 10개, 20개, 30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전에 수원에 행할 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도 이제 우리 앞에서 다 했어. 뒤에 10도 하는 거 있죠. 호수가 없다는 거. 그죠? 예. 제가 이거 주의할 때 뭐 주의해야 했습니까? 실량정의 몇 프로? 배관 및 간 부속품에 맞춰 손실 구할 때 실량정의 몇 프로 또는 자연 낙차 압력의 몇 프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실량정은 흡입량정 플러스 토출량정이 되고 흡입량정이 없어. 그러니까 저 최고의 살수 장치까지 방수구까지 높이고 자연 낙차압은 옥상 수원 수면으로부터 펌프까지 이거를 자연 낙차압이란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 자주 나오는 것만 봅시다. 요것만 한번 오늘 복습해 볼까요? 요게 그거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하나의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의 범위 0.1에서 1.2 이하 있잖아요. 그죠? 자, 복습 오늘 한번 해 봅시다. 자, 옥내 소화전 130에 0.17, 0.7 초과하면 감압장치 설치한다. 옥외 소화전은 350에 0.25, 0.7 초과하면 감압장치 설치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80에 0.1인데 요놈처럼 헤드 선단의 범위를 물어보면 1.2 이하까지다. 그죠? 그리고 드렌처 80에 0.1, 간이는 50에 0.1. 그죠? 자, 그 다음에 물 분무는 토출량만 있잖아. 그죠? 10, 10, 12, 20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절연유 복인 빼락기 큰 절하면 10원 주고 특수 강도 10원. 특수 가연물,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덕트 케찹 12원, 그리고 차고 주차비 20원, 그리고 최소 규정이 있는 거는 특차만 있다. 특수 가연물과 차고 주차장만 최소 50제곱미터가 있다. 그래서 특수 가연물과 차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 50제곱미터가 안 되게 문제가 나오면 50을 적용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 포는 특수 가연물은 2.3, 나머지는 1.63 이런 게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는 방수구 3개까지 2,400, 4개일 때 800 더해서 3,200, 5개 이상일 때 800 더해서 4,000.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는 절반이다. 전부 다. 그리고 방수압력은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그리고 소화수조, 저수조 있죠. 소화용수 설비. 이때 저수량에 따라서 즉 20에 40, 40에서 100, 100 이상일 때 1100, 2200, 3300 리터 퍼분이고 소화수조, 저수조가 옥상 옥탑에 있을 때 채수구에서 압력은 0.1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자, 방호구역, 방수구역 기준. 자, 이것도 예전에 이제 시험에 한 3번 나왔던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앞전에 한번 필기 때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이거예요. 우리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 쪽 공부하신 분들은 경계구역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소방법에 보면은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기계 쪽에서 경계구역이라는 용어를 쓴다. 자기 면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요 방호구역이란 말이 나오고요 방수구역이란 말이 나와요. 스프링클러에서는. 그럼 이 방호구역은 스프링클러에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때
방호구역이란 말을 쓰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방수구역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은 방호구역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만 방수구역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 있죠, 가스계. 가스계나 분말에 가보면 이거는 또 방호구역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일 때.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이 있다 있잖아요. 예, 그건 방호 대상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이다. 즉 전역 방출 방식은 뭡니까? 이 전역에 전부 다 가스가 방출되는 방식이고, 국소 방출 방식은 이 대상 구역 안에 일부 대상물만 여기에 헤드를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 기중품 같은 거 여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물품 같은 거에 일국소에 한정되게 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방호 대상물이란다. 그리고 이제 재현 설비 있죠. 재현 설비에는 재현 구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리 돼 있잖아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 구역 및 유수금지 장치의 기준. 그죠? 제가 아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 살수식은 일제 개방 밸브라고 쓴다 했다 아닙니까? 유수금지 장치라는 말을 안 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봅시다. 하나의 방어구역의 면적은 3,000제곱미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방어구역이 있으면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겁니다. 예? 주차장이에요. 그럼 여기가 준비작동식이 설치돼 있어. 그러면 여기 면적이 5,000이야, 만약에. 그러면 두 구역 아닙니까? 방어구역이.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이렇게. 예? 쪼개가지고 요렇게 프렉션 밸브를 설치하고 요렇게 헤드를 요렇게 다는 거예요. 헤드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나머지 구역에 뭡니까? 프렉션 밸브 달아가지고 요렇게 구역을 두 구역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 지상 1층에 10층짜리 건물에 습식 유수금지 장치를 달려고 하는데 한 층의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다. 총 방호구역 수를 구하시오. 20개잖아. 네. 한 층에 2개씩이니까 10개 층 하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점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하 주차장인데, 지하 주차장에 프렉션 밸브가 18개 있더라고. 굉장한 넓이죠, 그러면. 18개 정도면 우리가 면적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고. 그리고 요거 기억나십니까? 유수금지 장치. 자,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 송수구, 채수구,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옥외 소화전, 호수 적결구는 0.5 이상 1m 이하. 맞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0.8에서 1.5. 그리고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1.5m 이하. 그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유수금지 장치실은 건물에 가보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쪽에. 그죠? 그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가 0.5 이상, 세로 1m 이상 출입문을 만들어야 돼. 예, 사람이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나머지는 뭐 별 관계 없고. 요거 봐보세요. 2번.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즉 일제 살수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름이 유수금지 장치가 아니고 일제 개방 밸브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2개층 이거는 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뒤에 표가 나와 이렇게. 자, 보세요. 간이 스프링클러, 즉 폐쇄형 간이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때는 바닥 면적이 1000입니다. 방호구역 면적이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아까 금방 했던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3000이었다 아닙니까? 근데 개방형은 헤드 50개 이하로 제한해 두고 있어. 자, 이 개념이에요. 자, 개방형은 헤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일제 살수되죠.
자, 보세요.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자, 폐쇄형은 헤드가 쭉 있으면 여기에 불 나면 요 부근의 헤드만 터지잖아요. 근데 일제살수식 개방형 스프링클러는 전부 다 터지는 기라. 그러니까 수송 피해가 굉장히 큰 기라. 그래서 어떻게 제한해 두냐면 밸브 하나당 여기 델류지 밸브가 있으면 경보 델류지 밸브가 있으면 여기에 부착하는 헤드는 50개로 제한해 두고 있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고 이거는 헤드 개수로 제한해 둔다고. 50개로.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보면 연결 살수 설비에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때, 전용 헤드를 사용할 때 하나의 송수구에 부착할 수 있는 헤드 개수는 10개 이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냐면 헤드 개수가 10개로 해놔야지 수송 피해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둘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눈다. 그럼 헤드가 51개가 들어가. 그럼 여기다가 자 보세요. 여기도 델류지 밸브야. 자 51개라. 헤드가 이게 돼 있고 요게 50개 달고 요게 헤드 1개 달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요쪽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공급하는 게 더 낫지 요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헤드를 쪼개가지고 요쪽에 25개 달고 요쪽에 26개 달아라 이 말이에요. 예? 또 균일하게 분포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개방형은 조금 특이하죠. 수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헤드 개수로 50개로 제한해 두고 있고 둘 이상의 구역으로 나눌 때는 한 개에 25개 이상으로 만들어 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형구역은 1000입니다. 1000.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옆에다 적어두세요. 60m. 예, 우리 자탐은 500에 60m인데 50m인데 제형구역은 1000에 60m입니다. 이거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1000에 60m다. 자, 배관. 자, 봅시다. 자, 배관은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필기 때도 그린 건데. 자, 배관. 여기에서 우리가 배관이 2개가 지나갑니다. 스프링클러는. 예, 2개가 지나가요. 자, 여기에 자 밸브를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에 헤드가 달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또 배수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배수 밸브가. 밸브마다. 위에는 똑같고 여기에 이렇게 배수 밸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거를 주배관이라고요. 주배관 또는 입상배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주배관 또는 입상배관이라고 해도 되고 요게 뭐냐면 수직 배수배관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50mm, 50A. 그 다음에 우리 밸브를 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거 있지. 이거를 수평 주행배관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 주행배관에서 위로 지금 물을 공급되죠. 이 부분을 뭐냐면 교차배관이라고. 그리고 교차배관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또 물이 공급되는 거 있죠. 이거를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5점짜리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림을 그려놓고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주배관 또는 입상배관이라 하고 요거를 수직배수배관, 수평주행, 그러니까 이거죠.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뭐예요? 헤드 밑에 가지배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 교차배관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수평주행배관이고 그리고 교차배관에서 가지배관으로 물을 공급해주고 가지배관에 헤드가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 제가 행가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템퍼 스위치. 템퍼 스위치가 뭡니까? 전기할 때 템퍼 스위치 해가지고 TS 요거 있어요. TS 밸브 주의 요게 달리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게 이제 다 달리는 게 아니고 개폐 표시형 밸브에만 달린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폐 표시형 밸브가 어디 있었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흡입측 여기 하나 달리잖아. 토출측 하나 달리잖아요. 옥상 수조측이 하나 달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유수검지 장치에 보면은 1차 측 또는 2차 측에 달린다고. 여기 템퍼 스위치가 다 들어가지. 즉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즉 여기서 급수 배관은 수원으로부터 헤드, 즉 방수구까지 연결되는 요 배관 모두를 급수 배관이라 하는데, 이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다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되고, 이 개폐 표시형 밸브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제외하고, 즉 수동 설비를 제외하고 템퍼 스위치를 달아라. 그래서 문제에서 템퍼 스위치 설치 위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펌프 흡입측 개폐 표시형 밸브, 펌프 토출측 개폐 표시형 밸브, 옥상 수조측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 검지 장치의 1차 측 또는 2차 측 개폐 표시형 밸브. 그죠? 예.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옥내 소화전 할 때 했지. 자, 사용 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배관용 탄소 관관을 쓰죠. 그리고 덕타일 주철관도 쓰고 스텐관 쓰죠. 스테인리스관. 여러분들이 답 쓸 때는 스텐관 이리 쓰면 안 되고 요거를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써야 되고, 그리고 습식일 경우에만 이음매 없는 구리관, 심리스 배관이라고 했잖아요. 용접 배관이 아닌 통으로 만들어진 배관. 그리고 1.2 이상일 때는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과 그 다음에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관관관 2가지. 그지? 예.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봐보세요. 전량정이 1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펌프의 토출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란 말이잖아요. 이놈이 1메가파스칼이 전격 토출 압력이라. 그러면 무슨 배관을 쓰면 돼요? 요거 쓰면 됩니까? 요거 쓰면 됩니까? 위에 거 쓰면 되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옥내 소화전 할 때 체절 운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체절 압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전격 토출 압력의 140%의 압력이잖아요. 그걸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테스트할 때, 펌프실에서는 테스트할 때 1.4까지 올려본단 말입니다. 그럼 양정이 100m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140m까지 올린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압력이 뭡니까? 펌프실에서는 1.2 이상이 걸린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펌프실 쪽이죠. 펌프실 쪽에는 다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쓰고요. 나머지 부분만 요 위에 배관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개념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가면 좋다 이 말이지. 예? 실무에서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급수 배관의 설치 기준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